안녕하세요. 지난 1부에서는 공연예술 현장의 기울어진 무대 현실을 팩트체크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2부에서는 패널분들의 생생한 오브제 토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마주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이러한 기울어진 무대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연예술은 늘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무대가 불안정하면 그 위에서 펼쳐지는 예술도 온전히 빛을 발하기 어렵겠죠.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무대가 어떤 외부적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탱할 3개의 기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우고 가꿔 나가야 할 책임이자 희망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기둥은 바로 법과 보호의 기둥입니다. 무대가 튼튼하려면 그 기초부터 공정하고 안전해야겠죠. 법은 바로 이 기초를 닦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법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개인의 재량이나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하게 흘러갈 위험이 있겠습니다. 혹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까요? 2022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예술인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예술활동 중 겪는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규정하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을 법률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기구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존재함으로써 예술인은 예술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도로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연예술 사업자, 극단 대표, 연출가 등 조직을 이끄는 분들은 조직의 구성원과 예술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교육을 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러한 의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로덕션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도 일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조직이나 프로덕션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무대 뒤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해결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오가거나 활동의 범위가 좁아지는 등 부정적인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린다면 이후에 또다시 성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둘째, 피해자가 조직과 함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안전하게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 또는 단체의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로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조직 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법에 협조합니다. 피해자에게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지원을 받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상담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넷째로 가해자의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방식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프로덕션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겠죠. 또한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안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조항을 명시하고
책임 주체와 대응 절차를 분명히 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작자와 사업자가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겠죠. 이처럼 법과 제도라는 든든한 첫 번째 기둥은 예술인들이 서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자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선이 됩니다. 법이 무대의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 그 위를 더 튼튼하게 채우고 가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방과 교육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부, 2부에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막상 실제로 마주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도 생각하는 바,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요. 현재까지 만들어진 제도와 지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조직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연장, 사업장, 극단 등 각 조직이 조직 특성에 맞는 교육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상황극 워크숍, 백스테이지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소통 문제를 역할극으로 연습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안전한 오디션 가이드라인 교육, 캐스팅 과정에서 과도한 사적 정보를 요구하거나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오디션을 진행할 수 있는 지침을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이처럼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게 실습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하면 현장 적용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이게 문제가 맞나 고민할 때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 내에 고충 처리 시스템이나 상담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없다면 비밀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공연장이나 극단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익명 건의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리 상담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상담가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을 열어 불편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1대1의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건 이후에는 집단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빨간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노란 신호등에서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현명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고충 처리 시스템은 무대를 둘러싼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줍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적 보호와 예방교육이 튼튼한 틀을 마련했다면 이제 그 안에서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기둥은 거창한 제도나 법률이 아닌 각자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 영향력과 권한을 가진 사업자, 연출가, 감독님 등의 리더들께서는 먼저 솔선수범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언어와 태도의 모범. 배우와 스태프를 대할 때 성별, 나이, 외모, 경력 등과 무관하게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업무 지시와 피드백을 할 경우에 편견 없이 객관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캐스팅, 역할 배분, 업무 지시, 보상 등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사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노력합니다. 문제 발생 시 적극 대응, 성희롱 성폭력, 불합리한 업무 지시, 차별 사례가 발생하면 직접 개입하고 피해자와 주변인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교육과 공유 문화 조성, 정기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실천해 봅니다. 작은 실천의 일상화, 동료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현하고 경계를 존중하고
권한이 있는 위치에서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습관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높은 행동과 언어가 권한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습관화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사업자, 제작자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권한과 책임을 갖는 위치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인데요.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캐스팅이나 역할 배정에서는 성별이나 외모 기준으로 참여자를 제한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는지, 수행 역량과 해석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의상, 안무, 무대 디자인 등에서 배우에게 불필요한 신체 노출이나 불편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배우와 협의를 거치는 것을 필수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대 동선이나 조명, 소품 같은 디테일 속에서도 배우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장 관리,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성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는 것, 또 배우와 스태프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성희롱 성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계약과 근로 환경도 중요한데요. 계약과 업무 지시가 성별이나 경력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업무 중에 회식이나 출장 같은 내용이 동의 없이 강요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피드백과 모니터링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 또 문제 제기가 없었더라도 사후에라도 배우와 스태프의 경험과 불편한 부분을 점검해서 기록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는 한 번 사용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캐스팅 단계, 리허설 단계, 계약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서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잊지 않고 미리미리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공연 현장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세워진 튼튼한 무대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방안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현장의 리더, 공연장의 대표이거나 제작자, 연출가 등 이 교육을 듣는 분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과 노력이 모일 때 기울어진 무대는 평등한 무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공연 현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장의 리더분들의 진솔한 다짐이 담긴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무용단은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더욱 철저히 하고 성평등 고충 접수 창구를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실천해서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연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한 극단의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법과 보호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젠더 감수성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고 연습실과 공연장 안팎에서 클린 공연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창작이 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과 교육을 넘어 실천과 상생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캠페인이야말로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불평등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부터 그 틀을 바꾸고 후배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성평등 멘토링과 안전한 리허설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보려 합니다. 연극이 결국 사람의 이야기이기에 그 사람부터 존중받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함을 볼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과 상생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현장에 다양한 리더들이 보내주신 다짐처럼 평등한 무대는 결코 남의 이야기 또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를 결심하고 연대할 때 공연 예술계는 분명 더욱 밝고 단단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울어진 무대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이 교육을 듣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창작 생태계에서 비로소 진정한 예술이 활짝 꽃피울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연 예술 현장을 더욱 밝고 평등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평등한 무대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